자, 10번 문제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24회와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는데, 이런 게 좀 어렵죠. 모두 몇 개.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자,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수요의 감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뭐를 출제했죠? 수요의 변화를 출제했어요. 자, 작년 시험에 수요 변화 개념을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상품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가격은 불변. 근데 가격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인구나 뭐 소비자의 선호도라든지 가격 이 외의 요인, 다른 조건이죠. 가격 말고 가격 이 외의 요인, 다른 조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죠. 지금 요걸 묻는 거죠. 수요 감소 요인이 뭔가 요걸 묻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여러분 실질 소득인데, 자, 여러분 월급 얼마 받는다. 여기 명목 소득이라고 해요. 그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실질 소득입니다.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주어진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아지니까 뭐가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해. 실질 소득이 증가는요, 수요의 증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취득세가 인하된다. 그러면 요건 또 뭐다? 세금이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높아지죠.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또 수요도 뭐다? 줄어드는 거. 인구가 감소, 수요가 감소하는 거. 네 번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건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죠. 자,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하향을 하죠. 자, 여기 A점인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죠. 그럼 수요량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때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수요량의 변화. 그 네 번째는요, 수요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네 번째는 관련 없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선호도가 증가한다.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뭐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여섯 번째, 대체제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대체제는 29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었잖아요. 대체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여러분 꼭 공부하실 때 가끔 대체제 보완제 이거 막 암기만 하시는데 암기하지 마세요. 간단히 수입 법칙만 알면 돼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한다. 여러분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입 법칙에 따라 우선 수입법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뭔다? 증가. 그러면 대체제 따져야겠죠. 아파트 주택과 대체 관계는 아파트 수요는 뭐다?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제일 때는 이렇게 주택과 아파트 화살표 보세요. 대체제일 때는 주택과 아파트의 화살표의 변동이 뭐다? 반대로 변동해. 여러분 수요 공급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이렇게 뭘로? 반대. 보완제는 같은 방향. 커피 수요가 증가하면 프림 수요도 뭐? 증가죠. 보완제는 같은 방향.
대체제는 반대. 그것만 기억하면 수요 공급 관계없어. 그거 막 암기하지 마시고 대체제는 같은, 이제 보완제는 같은 방향, 대체제는 반대 방향.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자, 여섯 번째는 수요의 뭐다? 감소. 여섯 번째는 요거잖아요. 수요의 뭐다? 감소. 자, 일곱 번째 보더니 거의 뭐죠?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예? 그러면은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 자, 그럼 봤더니 수요 감소 몇 개? 3개. 수요 증가? 3개. 수요 감소도 3개, 수요 증가도 3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항상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의 동그라미. 문제를 읽는데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뭐냐? 예상은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아파트 가격 하락 요것만 딱 봐.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상은 뭐다? 수요의 변화야. 미래에 대한 예상.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비싸죠? 현재 비싸니까 현재 시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 1번은 수요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거기 동일보 수요 곡선상 나오면 안 됩니다. 동일 나오면 안 돼요. 그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 나오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야.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뭘로 간다? 네? 1번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우하향하는데 수요가 곡선이 뭘로 간다? 네? 수요의 감소니까 요거 좌하향으로 뭔다? 이동한다. 이 얘기지 뭐. 좌하향으로 이동. 자,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뭐?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자, 3번 대체적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주택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는 우상향으로 이동. 3번 정답. 하여튼 대체제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대체제입니다.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어떻게 구매력은 높아지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뭘로?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5번째 아파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인상이 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는 거죠. 이 문제는 수요의 변화를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하여튼 시험 문제의 수요 변화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자, 1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 요거는 이런 경우. 자, 1번은 요거. 완전 탄력적.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해도 수요량은 무한히 증가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뭐다? 수평선. 자, 여러분 1번 지문은 완전 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평선. 수평선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경우? 무한대.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1번 설명.
2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졌다. 자, 여러분 2번은 요거거든요. 2번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졌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상의 각 점에서 수위 가격 탄력성은 맨 끝에 다르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답니다. 2번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 수위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수위 가격 탄력성은 자, 기준이 되는 최초의 가격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기준이 되는 최초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요거죠. 자, 내항이 곱은 뭘로 간다? 분모. 델타 P 곱하기 Q는 분모로 가요. 내항이 곱. 외항이 곱. 델타 Q 곱하기 P는 뭘로? 분자로 가. 그런데 문제는 이 Q나 P는 1/4분면화인 플러스 값이야. 그럼 QP는 플러스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P분의 델타 Q. Q와 P는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되지 뭐.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것을. 그럼 요거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 델타 Q로 나눠. 자, 분모 분자를 뭘로? 델타 Q로 나누면은 델타 P분의 얼마? 1 곱하기 Q분의 P. 요게 뭔지 아세요? 델타 Q가 요거거든요. 수요량의 변동분. 요거는 뭐다? 가격의 변동분이 나와요. 그럼 델타 Q분의 델타 P, 요게 바로 요걸 의미한 기울기. 예? 그래서 요 분모는요, 요 분모는 기울기거든요. 요게 기울기야, 기울기.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이 점이든 기울기는 뭐다? 똑같아. 기울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1이잖아요. 기울기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 값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QP가 문제지. 그럼 이 점을 할까요? 이 점 A에서 P는 요거고 Q는 어느 거? 요거. 그럼 요 점 B점이라 하면 요거에 Q가 요거고 P가 요거. 수요 곡선상의 각 점, 어느 점이든지 QP가 다 달라. 됐죠? 요거는 일정한데 앞에는 일정한데 뒤에는 다 달라. QP가 다 다르기 때문에 탄력성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요걸 이해하는 여부를 묻는 문제. 요거 어려운 지문입니다. 쉬운 지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맨 끝에 다르다가 포인트.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길어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그럼 커진다라는 의미는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커진다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작아진다면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또 뭐 할수록 다양할수록 또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또 많죠.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또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뭐죠? 5번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는 뭐죠?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비탄력적은 1을 기준했을 때 뭐? 1보다 작죠. 분모 분자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보다 작으면 이때가 뭐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의미에 하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대체재가 많다 적다? 적다. 그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고 1보다 작으면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 크다?
작다. 맨 끝에 크다가 아니라 뭐다? 네, 작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작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 작다. 요걸 의미하는 비탄력적. 맨 끝에 크다가 아니라 뭐다? 작다. 벌써 2번 출제를 했었죠. 26회 9회 시험에. 13번.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런 건 틀려주는 게 예의죠.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풀면 좀 쉽긴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요. 자, A 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시장 수요 함수가 얼마다? 100 마이너스 얼마? P. 자, 수요 함수 Q D는 100 마이너스 얼마? P. 그리고 공급 함수는 EQS는 얼마? 마이너스 40 플러스 3P. 그럼 QS는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얼마? 2분의 3P. 자,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묻는데, 자, 여러분 균형에서 할 때 균형의 동그라미. 항상 균형이 떴다. 그럼 시험 문제 균형이 뜨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균형이 나오면 계산 문제에서 균형이 나왔다 하면 뭐? 수요량과 공급량 같다. 요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6회, 28회, 30회 계산 문제 출제했잖아요. 균형이 나오면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 서로 뭐 한다? 같다. 꼭 기억해야 돼. 균형이 나오면. 그럼 지금 문제에서 수요량은 얼마? 수요량은 100 마이너스 P. 공급량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2분의 3P. 양변에 P를 대줄까? 양변에 P를 대주면 여기는 100. 마이너스 P 대주니까 얼마? 2분의 5 P 마이너스 20. 그럼 양변 또 20 대주니까 120은 2분의 5 뭐? P. 분모 요거 P 앞에 있는 요걸 1로 만들어줘야겠죠? 1로 만들어서 양변에 뭐를 곱해준다? 예? 5분의 2. 예? 2분의 5 곱하기 5분의 2잖아요. 그럼 여기 없어지니까 1이잖아요.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5, 20, 5, 4, 20, 48이네. P는 얼마? 48. 여기에 균형 P가 나왔어. 48이 나왔고. 그럼 여기 들어가니까 P 자리 들어갑니다. 48이 쫙 들어갔더니 균형 거래량 얼마? 50이다. 균형 우선 구했어. 근데 문제는 균형 요 점이죠. 이 점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요까지는 잘 구했는데 그다음 탄력성 못 구한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자, 1차 함수에서 y 리꼬르 a 플러스 bx인데 요 x는 뭐다? q고 y축은 뭐다? p잖아요. 그럼 우리 1차 함수에서 앞에 있는 요 b 플러스 b 요게 뭐다? 기울기. 예? 기울기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기울기입니다. 앞에. 자, 그러면은 기울기인데 여기서 얼마? 이제 3P는 넘어갑니다. 2QS 플러스 얼마? 40. 그럼 P는 3분의 2QS 플러스 3분의 40. 하여튼 Q 앞이 뭐다? Q 앞에는 이게 뭐?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그럼 여기는 얼마? P 리꼬르는 100 마이너스 QD.
앞에 나오는 마이너스 1이 뭐?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갑니다.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예? 저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자, 기울기 얼마? 수요.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Q. 균형에서 Q. 52 P. 요거 계산하면 되죠. 네? 요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공급은 기울기 3분의 2 1 곱하기 Q P. 요거 계산하면 돼. 정답 1번. 결국은 여러분 요 수식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 하나 구해야지. 그 다음에 요거 이해하는지, 요거 수식 이해하는지, 요것만 안다고 푸는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런 문제가 고급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 시험에. 좀 우리 출제위원들이 계산 문제는요, 원리를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뭐 암기 비법 갖고는 풀지 못해요. 계산 문제는.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는 뭐 출제했어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13번 문제처럼 출제할 수도 있고, 또 14, 5번처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데, 14번 문제는요, 요거는 18회 시험, 24회 시험, 29회 시험, 3번은 이런 형태로 출제했어요. 28회는요, 수의 소득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 출제했고, 예? 아직 15번은요,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이용한 계산 문제 15번은 아직 출제 안 했어. 계산 문제 중에 유일하게 출제 안 한 문제가 바로 몇 번? 15번 형태. 저 같으면 원래 내고 싶은데. 저 같으면. 작년에 강의할 때 3가지 수식을 했더니 설마 저런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출제하잖아요. 출제위원들은 여러분 그런 관계없어요. 중요하다는 내용. 그래서 자, 14번 문제 볼까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 3.0. 주택이죠. 자, 주택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 얼마? 3.0. 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일 때는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분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 2.0.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주택 가격과 소득이 모두 몇 프로? 10% 뭐? 상승. 자, 우선 여기서 수의 법칙 갑니다. 자, 수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 수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해. 그래서 첫 번째 수식에서 주택 수요량은 얼마? 3에 10 곱하니까 몇 프로? 30% 뭐 했다? 수요량은 30% 감소를 했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 2.0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주택이라는 이 상품 무슨 상품? 정상제. 그럼 정상제는 뭐예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뭐? 증가하는 상품.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제. 화살표가 같은 방향 변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얼마 여기서 두 번째는 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20% 뭐 한다? 감소. 그럼 요 두 개 결론 이제 20% 증가한다. 그럼 두 개는 여기는 30% 감소했고 여기는 20% 뭐 했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합치면은 결국은 주택 수요량은 10% 뭐 한다? 감소했다. 결국은 주택 수요량은 10% 뭐 했다? 감소. 자, 2번이 정답인데 주의를 그냥 이런 유형 두 가지 이용한 건 18회, 24회, 29회 세 번 출제했어요. 두 수씩 이용하는 거. 자, 15번 문제는 아직 출제 안 했다. 15번 문제 이런 형태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요게 얼마? 0.4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나오죠. 자, 교차 탄력성인데 뭐에 대해서? 그럼 교차가 나오면 상품 몇 개? 2개. 오피스텔과 뭐? 아파트.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오면 교차.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다?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수요량. 요 값이 얼마? 교차 탄력성은 0.2. 0.2. 이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5% 뭐 한다? 하락을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5% 하락을 한다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5%에 0.4를 곱하니까 몇 프로? 2% 뭐 한다? 증가한다.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량도 뭐? 감소하죠.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뭐?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아파트 수량은 뭐 한다? 감소해. 얼마? 5%에 0.2 곱하면 1% 뭐 한다? 1% 뭐? 감소. 결론은 2% 증가, 1% 감소하니까 결국은 아파트 수요량은 1% 뭐 한다? 3번 정답인데 여러분 아직 이런 유형은 출제 안 했거든요. 작년은요 가격, 소득, 교차 세 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자, 13번 이런 유형이 나오면은 어렵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15번 이런 건 풀어주는 게 예의.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저는 수식 다 적지만 여러분 수식 적을 필요 없잖아요. 숫자만 팍팍 적어서 빨리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에 또 동그라미. 예상이 나왔어. 그러면은 현재 비싸네요. 비싸니까 생산자입니다. 공급이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비싸니까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의 증가입니다. 공급의 증가니까 공급 곡선이 뭘로 간다?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우하향으로 이동. 틀렸죠? 동일 공급 곡선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공급의 증가는 이렇게 오잖아요. 우하향으로 뭐? 이동을 해. 공급의 감소는 뭘로? 공급의 감소는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아니 여기 아니지.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변화.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잖아요. 공급이 감소니까 뭐? 좌상향으로 이동. 좌상향으로 이동. 틀렸고 3번 대치진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자 여러분 얘기거든요. 대체재. 자 여러분 수요일 때는 뭘로? 수요일 때는 수요의 법칙. 공급일 때는 뭐? 공급의 법칙.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 비싼 단독주택 공급을 뭐 한다? 늘려. 단독주택 공급은 늘으니까 아파트는 공급을 뭐 한다? 감소. 그럼 대체제일 때는 아까 있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 화살표가 뭐? 대체제는 반대. 됐죠? 반대. 뭐 공급의 무슨 요인? 감소. 좌상향으로 이동. 3번 정답. 4번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하면요 생산비가 하락.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뭐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니까 뭐 공급 곡선 자체가 우하향으로 이동. 뭐 동일 공급 곡선 하면 틀렸어요. 네 번째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공급자의 수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 되므로 공급 곡선 자체가 좌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으로 이동. 올해 시험에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잘 기억해 두시고 수요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에는 올해 출제합니다. 또 지문에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작년은요 생산 요소 가격을 냈어요. 공급에서.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 여러분 항상 늘 얘기하지만 균형은 뭐가? 아까 앞에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자 수요량은 얼마? QD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 예? 공급은 얼마냐? 자 수요량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이고 T 시점에서의 공급은 2P 플러스 얼마? 네. 자, 그럼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자,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수요는 변화가 없죠.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뭐가? 공급이 증가했어. 얼마로? 100에서 얼마? 500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양변에 2P를 대주니까 얼마? 4P. 양변에 100을 빼주니까 얼마? 800. 그래서 P는 얼마 나오죠? 200. 자, 200을 어디 들어간다? 요 P 자리에 수요는 변화가 없으니까 200 들어가면 900에서 400을 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얼마? 500. 자, 여기서 또 2P를 양변에 대주니까 4P. 양변에 500을 빼니까 얼마? 400. 4로 나눠주죠? 균형 가격은 100. 또 요걸 또 여기 대입시켜 주니까 얼마? 균형 거래량은 700. 자, 균형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100만큼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500에서 700으로 얼마? 200만큼 증가한다. 1번 정답.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이게 수요, 공급, 균형, 이 세 가지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복합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얘는 뭐 수요 딱 하나만 묻는 것보다는 최근에 시험은. 자, 1번. 부동산의 수요는 유효 수요 개념이 아니라. 이것만 봐도 틀렸어. 우리 배운 게 뭐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뭐를?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유효 수요는 뭐죠?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무슨 수요? 유효 수요가 된다. 1번. 틀린 질문. 2번. 건축비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여러분,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생산비가 줄어들거든요.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뭐다? 증가.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 자체를 좌측, 우측,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시켜요.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3번. 수요재 소득이 변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여러분,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네, 수요의 변화.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여러분,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거래량 감소하면 안 돼. 거래량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 자, 5번 정답인데,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5번 지문, 이런 지문이 있죠. 원래 5번 같은 지문이 원래 정답으로 출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다? 균형.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해. 근데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냐, 이거야. 비탄력적은요,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커요. 가격 하락폭은 크고, 거래량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래량은 약간 증가해요. 근데 탄력적은 뭐죠?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고 가격은 약간 하락. 5번 정답. 여러분, 5번 같은 질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원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로 원래 정답 지문을 물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공급의 증가로 갔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는 게 수요거든요. 공급은 늘 우리 부동산 부족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5번 출제했어, 최근. 그러니까 올해 시험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오르죠? 얼마만큼 오르냐? 더 크게 상승하냐? 더 작게 상승하냐? 거래량, 이런 것을 올해 출제 예상이 된다. 자, 5번, 18번, 5번이 정답이고요. 잠시 쉬고 19번부터 가겠습니다.